안녕하세요. 이번 차시는 물류관리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류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물류관리는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서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가 되어, 여기서 회수가 됐다는 거는 뭐 불량품이 회수가 됐겠죠? 이렇게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수리라든지 포장 등등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물류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물류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품목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 품목군 등록하기. 주식회사 성공 가구의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품목군 정보를 등록하시오. 여기서 품목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그 품목들을 하나에 이렇게 그룹화 시킨 거를 우리는 품목군이라고 합니다. 품목군 정보는요, 반드시 입력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요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 관리에서 기초정보 관리 보면은 품목군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은 선생님은 사전에 입력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품목군 코드와 그 다음에 품목군 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용 가구, 침실용 가구, 사무용 가구, 의자, 책상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품목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품목이란 뭐냐면은 그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재고 자산을 우리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품목 전체를 입력하는 메뉴가 바로 품목 등록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구매자재 관리하고 생산 관리 모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학생용 책상이라든지 의자, 책장, 책상용 목재, 의자용 목재 등등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품목 등록 가가지고요. 조회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학생용 의자라고 코드 번호하고 품명을 치면은 오른쪽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마스터 스펙에서 계정 구분을 제품이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이라는 거는 내가 판매를 위한 그 재고 자산을 우리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달 구분은 생산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생산이랑 구매가 있지만 내가 이거를 조달받기 위해서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되면 생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생산 능력이 없으면 어디에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보드마카를 내가 품목을 등록을 한다. 근데 보드마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잉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잉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생산이라고 놓으시고 잉크를 어디서 만들 수 없어. 어디서 사와야 돼? 라고 하면은 생산이 아니라 구매라고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산이라고 놓으시고 재고 단위, 관리 단위, 환산 개수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모르는 용어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방금 말했던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생산한 재고 자산을 제품이라고 하고요. 상품은 내가 판매를 위해서 어디서 구매를 한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를 200원 주고 팔기 위해서 뭐 150원에 매입을 했다라든지 그거는 상품이 되고 내가 이거를 200원 주고 팔기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들었다라는 거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제품은 뭐냐? 가공을 하는 품목입니다. 가공을 해서 독립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 같은 경우를 막 쓰시다 보면은 금방 닳잖아요. 그러면 심진만 따로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볼펜 조그만한 심지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반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지만 구매하고 생산의 차이점 설명했고요. 재고 단위, 관리 단위, 환산 개수가 있습니다. 재고 단위는 입고, 출고 또는 재고 관리를 할 때 품목의 재고 기준이 되는 단위고요. 관리 단위는 발주, 수주가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품목의 관리 기준 단위를 관리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산 개수는 관리 단위 나누기 재고 단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필 있죠, 연필. 연필 보통 우리 한 다스에 몇 자루라고 생각하세요? 12자루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12자루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한 다스니까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연필을 한 다스씩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재고를 관리할 때요.
이때 연필의 환산 개수는 12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그 탁구공 같은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관리 안 되고 박스에 담아 놓잖아요. 그런데 탁구공을 한 박스에 뭐 50개씩 담아 놨다라고 하면은 탁구공은 하나하나 관리하기 힘드니까 박스채로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럴 때 탁구공의 환산 개수는 50이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드 타임은 구매, 발주에서 입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고, 생산 같은 경우는 작업을 지시하고 생산 완료되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는 리드 타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용어 파악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용 의자, 재고 단위는 EA, 관리 단위도 EA, 환산 개수는 1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씩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로트 여부는 미사용입니다. 여기서 로트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재고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이력을 우리는 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어진 자료에서는 전부 다 미사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더 코스트라는 탭을 클릭을 하면은요, 리드 타임을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리드 타임은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안전 재고량은 20, 일별 생산량 주어진 자료가 없고요. 주 거래처는 모형 가구, 그 다음에 표준 원가, 실제 원가, 최저 판매 단가를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 거래처, 표준 원가, 실제 원가, 최저 판매 단가, 그리고 리드 타임, 안전 재고 다 나와 있죠. 환산 개수도 물론 나와 있고요. 이 자료를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학생용 의자라든지 책장이라든지 의자용 목재까지 쭉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용 책상은 제품이고요. 조달 구분은 생산입니다. 그리고 재고 단위, 관리 단위, 의자랑 똑같이 EA이고요. 환산 개수도 1입니다. 자, 품목군은 책상에 해당하고요. 리드 타임은 3, 안전 재고량은 20, 그리고 표준원가, 실제원가 다 입력하신 다음에 최저 판매 단가까지 45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책장 보도록 할게요. 자, 책장은 반제품입니다. 제품이 아니고. 아까 선생님이 반제품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독립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반제품이라고 했죠. 제품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책장은 반제품에 해당하고요. 조달 구분은 생산, 그리고 재고 단위 EA, 관리 단위는 세트입니다. 그리고 환산 개수는 1이고요. 그리고 품목군은 책상에 속합니다. 오더 코스트 넘어가서 리드 타임 3, 안전 재고량 20, 그리고 쭉 나아가서 최저 판매 단가 15만 원으로 입력하시면은 학생용 의자부터 책상 그리고 책장까지도 다 입력을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상용 목재를 볼게요. 자, 목재 같은 경우는 책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정 구분을 원재료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목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생산을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돼. 다른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돼. 그래서 조달 구분을 구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재는 하나하나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채로 이렇게 납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 단위는 박스고요. 환산 개수는 20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목재 같은 경우는요, 책상용 목재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20개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로트 여부는 미사용이고요. 오더 코스트에서 리드 타임 2, 안전 재고량 50, 표준 원가, 실제 원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저 판매 단가가 없습니다. 최저 판매 단가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 목재는 내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 판매 단가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의자용 목재도 이렇게 최저 판매 단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자용 목재도요, 리드 타임부터 쭉 입력을 해두시고요. 마찬가지로 환산 개수가 20으로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품목 등록은요, 진짜 구매자재 관리하고 영업 관리에서 중요한 그러한 기초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창고 정보 및 생산 공정 정보, 외주 공정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밑에 바로 모듈이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본사가 있고요. 대구 지점이 있습니다. 본사는 본사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대구 지점은 대구 지점으로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본사는 코드 번호가 몇 번? 그렇죠. 1000번. 대구 지점은 코드 번호가 2000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임친절이라는 사람은요, 사업장이 1000번으로밖에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권한이 좀 더 많은 누굴까요? 그렇죠. 양창이라는 사람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창고공정, 외주공정 등록 다시 클릭을 하셔가지고 양창이는 1000번하고 2000번 두 개 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000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000번 누른 다음에 조회 버튼. 자, 그러면 여기에 빈칸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보고 코드 번호 P100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제품 창고, 그리고 이거는 사용한다 라고 해서 사용으로 클릭을 하면은 밑에 빈칸이 생기면서 여기에 또 칸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품 창고에 따른 장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장소 두 개를 주어진 자료를 보고 코드 번호 H102 반제품, P102 완성품 해서 이 두 개를 적합으로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창고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여기다 창고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입력한 창고는 장소가 3개 있다라고 하면은 방금처럼 또 3개, 4개 쭉쭉쭉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창고는 2개인데 장소는 하나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반드시 창고가 좀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창고 숫자가 장소 숫자보다는 같거나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번 하셨으니까요. 2000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00번이라고 사업장을 바꿔주신 다음에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2000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창고가 하나 있고요. 장소가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품 창고라고 입력을 하면은 밑에 칸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1000번 입력했던 것처럼 2개의 장소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장소나 위치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101 정상 부품, S102 불량 부품에서 이 2개를 입력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고 장소 입력을 다 맞추면은요, 그 오른쪽 탭에 있는 생산 공정 작업장을 입력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입력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생산 공정이랑 작업장인데 사업장은 어디 지점이죠? 그렇죠. 대구 지점이죠. 이 대구 지점 거 공정이랑 작업장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번 생산 공정 작업장 가리키고 조회 버튼 단축키는 F12. 자,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코드 도움 받아가지고요. 자, 생산 공정 작업장 조회 버튼 누르면은 공정 코드가 나옵니다. 공정 코드 몇 번? 1000번. 공정명은 작업공정. 작업공정. 선생님 이거는 사전에 등록을 안 해놨어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요. 사용 여부는 사용. 그럼 밑으로 빈칸이 내려가면은 마우스로 작업공정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빈칸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작업장 코드 번호 1001번. 그리고 작업장명은 책상 작업장. 책상 작업장. 그리고 작업장 설명 넘어가시고요. 적합 여부 적합, 사용 여부 사용. 하나 더 있습니다. 1002번 무슨 작업장이냐? 의자 작업장입니다. 의자 작업장. 그리고 적합 사용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창고 공정, 그 다음에 외주 공정 등록은요, 이렇게 1000번하고 2000번 구분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창고 장소하고 생산 공정 작업장 또 따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면은 마감 데이터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고요. 영업 마감, 자재 마감 있는데요. 영업 마감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 영업 마감은 품목 단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품목 단가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감 일자는
작년 거 12월 31일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적용 안 함으로 체크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품목단가로 체크해 주시고요. 사업장 1000번으로 된 다음에 2020년 12월 31일로 바꿔주시고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1000번도 했으면은 2000번 대구지사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업장을 2000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31일로 바꿔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 자, 그러면 금방 끝납니다. 자, 밑에 자재마감 통제 등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품목단가로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아마 총평균법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재마감에서는요, 여러분들 여기를 총평균법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다 그럼 1로 체크하시면 되고 선입선출이다 1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으로 체크하시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장 1000번에 정기말로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 그 다음에 2000번도 똑같이 12월 31일로 바꿔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은 영업마감하고 자재마감을 다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품목 단가를 등록하고 이번 차시 마치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성공가구의 판매 단가의 마진율은 표준 원가 대비 80%로 일괄 수정하여 등록하고 구매 단가는 환산 표준 원가와 동일하다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영업관리에서 기초정보관리 클릭하시면은요, 품목단가 등록이 나옵니다. 이 품목단가 등록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구매단가, 판매단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판매단가로 가서 조회 버튼, 선생님이 사전에 등록을 해놨는데요, 이제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진율을 어떻게 한다? 80%로 하시고 일괄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구매단가 가보겠습니다. 자, 구매단가 가리키고 조회 버튼. 구매단가는 환산 표준원가랑 동일하게 입력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환산 표준원가에 나온 금액을 동일하게 이렇게 25,000원, 30,000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용 의자, 책상, 책장은 내가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 단가에 입력하지 않고요. 이거는 판매 단가의 마진율 80%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초 재고를 등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거 재고를 올해 등록을 해야만 그 정보가 계속 이어서 가겠죠. 그래서 기초 재고를 어디서 등록을 하냐. 재고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매자재 관리에서 재고 관리 클릭을 하니까 중간쯤에 기초 재고, 재고 조정 등록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2021년 1월 1일, 올해 기초니까 1월 1일이죠? 2021년 1월 1일, 그리고 조회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 2021년 1월 1일이라고 쓰시고 창고는 제품 창고, 그 다음에 장소는 완성품 하고 밑으로 칸이 활성화가 되면은요, 기초 재고 2개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입력하냐? 여기에 완성품에 대한 기초 재고가 2개가 있죠? 학생용 책상 100개, 100개, 25만원, 20만원. 이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00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00번으로 가서 조회 버튼 누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 부품으로 해서 2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대로 보고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기초 재고를 본사 것도 등록을 하고요. 대구지사 것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영업관리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